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과 또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주제 설명해 주실 연구원님 모셨는데요. 김미숙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배분전략부 해외부동산팀 김미숙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후 투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유망 지역과 자산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거든요. 네, 좀 다들 생소해 하세요. 그렇죠. 일단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한데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 리테일, 호텔, 물류센터,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최근에는 대체 투자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산 유형은 데이터 센터, 시니어 하우징, 학생 기숙사, 헬스케어, 개인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우리는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하고 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나요? 네, 글로벌이라고 하면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 미국과 유럽, 아시아 태평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 형태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코로나가 좀 심각한 타격을 미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018년 및 2019년에 그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사상 최대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 각각 1,100조 원, 1,200조 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80조 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한 30%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유럽에 꾸준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자산은 오피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오피스 투자 규모는 감소했고 주거 및 물류센터의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모든 대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의 이전이 활발했고 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많았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발달로 아마존, 페덱스 등 우량 임차인 장기 임차 물류 자산에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 대륙에서의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2019년과 20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자산은 리테일과 호텔입니다. 오피스 투자 규모가 활발했는데 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줄었고 좀 주거나 물류센터 거래가 좀 더 활발해졌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이제 호텔이나 뭐 리테일 뭐 이런 쪽이 이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좀 감소했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럼 좀 그게 궁금해요. 이제 서울, 이 서울 시장은 좀 어떤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피스 투자 규모는 13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은 똑같이 받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 실사 및 현지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해외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서울시장, 한국시장으로 투자 규모를 좀 집중시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투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말까지 3천만 원 초반대를 보이던 오피스 평당가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SK 서린빌딩 평당 3,900만 원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오피스 시장 자산 가치 평당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시장이라 약간 그런 인식도 조금 있고 좀 그로 인해서 좀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2021년에 어떤 시장 전망, 좀 그런 거나 아니면 투자 유망 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투자자들이 2020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사상 최대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물류센터에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요. 오피스, 주거, 물류센터에 계속
꾸준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유럽 시장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적인 봉쇄 및 재택근무의 확산, 이에 따른 자산가치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파리, 런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 자산가치는 큰 폭으로 조정되지는 않았는데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 같은 경우는 무관중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리테일 등 관광 관련 시설 수요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 홍콩보안법 등의 여파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대체 시장으로 인식되는 싱가포르 오피스 시장 수요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 국가들의 물류센터 투자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투자 전략 같은 걸 좀 도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지요. 재택근무 및 언택트 활성화로 인해서 임대 수요 및 자산 가치가 조정될 수는 있는데 프라임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집단 면역 형성 이후에는 억눌려 있던 관광 및 쇼핑, 비즈니스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도시의 호텔 및 리테일 자산에 대한 수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발빠른 투자자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매물로 나온 호텔 및 리테일 자산을 매입해 향후 시장 회복을 기다리거나 물류센터 등 타 용도로 전환을 시도하는 등 자산 가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높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2021년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서울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꾸준한 임대 및 투자 수요가 발생하며 신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회사 CBRE가 아시아 태평양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선호도 조사에서 서울시장은 2020년 3월 기준 6위에서 2021년 1월 기준 3위로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투자 선호도가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2021년 들어 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생소한 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좀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쉽게 네,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그래도. 워낙 어려워가지고.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음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같이 방송 아,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뭐가 나? 네.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기 보시면 네. 리포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볼 수 있는 링크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링크를 댓글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생생리서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